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어제 새벽 총기 난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는 3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부에서 호텔 종사자 수천 명이 어제 길거리로 몰려나가 치솟는 물가에 맞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LA를 포함한 대도시 주요 호텔 앞에서 노동자들이 결집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5,07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출국 금지나 잘못된 억울한 구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사령탑 제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동안 단절됐었던 G2 간의 경제 대화 재개만으로도 세계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이 2달 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10여 개 나라에서 파견된 소방관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 총격으로 10대 소년이 숨진 뒤 시작된 프랑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가 3,000명을 넘어섰고 스위스 등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 유럽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확한 인사평가도 주문했는데 공직사회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가까이 하락해서 1,30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 시각 현재 안개가 있지만 점차 걸치면서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축제가 한창이던 볼티모어 주택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들어 3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남부의 한 주택가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곧 다가올 독립기념일과 지역 연례 행사를 기념하던 축제장이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Upon our officers' arrival, we located multiple victims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같은 날 캔자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4명 이상 숨지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338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정도로 미국의 총격 사건은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Congress must address this crisis. It's just common sense. And it's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want. 동시에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해질수록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 소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
총기 소지가 오남용 등으로 인해 안전을 저해한다는 응답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모두 49%로 팽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의 60%는 앞으로도 총기 폭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미 전국적으로 모두 5,070만 명이 여행에 나섭니다.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4,32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이고 417만 명은 항공기 여행길로 여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들은 이미 지난 6월 29일이나 30일 여행길에 나서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내일이나 다음 날 5일에 귀환하는 연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올해 가솔린 값이 예년보다 하락해서 비교적 가성비 좋은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어제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54센트로 1년 전 4달러 82센트보다 1달러 28센트 저렴한 수준입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은 41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1.2% 급증했습니다. 기타 여행객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 354만 명에는 다소 미치지 못해서 여행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직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불꽃놀이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또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공짜 음식도 풍성히 나눌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가 내일 남가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근에서 한인들의 관람이 가능한 대표적인 불꽃놀이 행사는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로 올해는 화재 위험으로 불꽃놀이 대신 화려한 드론쇼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가져가거나 현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류 반입은 금지되며 오후 4시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볼에서는 내일까지 비치보이스 공연 후 오후 9시부터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내일 로즈볼에서 열리는 LA 갤럭시 대 LAFC 시즌 개막전 종료 후 오후 9시부터 페사디나에서 불꽃놀이 쇼가 시작됩니다. 티켓은 모두 매진됐지만 스테디움 주변에서 불꽃놀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컬버시티 웨스트 LA 칼리지에서도 불꽃놀이와 함께 다양한 음식 부스가 준비됩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롱비치시의 경우 퀸스웨이 베이에서 시작되는 무료 불꽃놀이 쇼는 대부분의 롱비치 해안가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퀸 메리오에서 즐기는 유료 불꽃놀이 쇼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라이브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마리나 델레이에서는 오후 9시부터 20분 동안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버튼 체이스 공원, 해변가 레스토랑, 베니스피어, 플레이아 비스타, 독 웰레어 비치 등 인근 지역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도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독립기념일 축제는 오전 10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9시 불꽃놀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 뉴포트 비치에서도 워터프런트 리조트에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상 스포츠, 영화 관람,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9시에는 남가주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 쇼가 펼쳐집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일부 소매업체들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넛 전문점 크리스피크림에서는 내일 매장에 빨간색, 흰색, 파란색 옷을 입고 오는 고객들에게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소닉은 내일 오후 5시 이후 온라인 소닉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주민들에게 치즈버거를 반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세븐리워드, 세피드 리워드 회원은 10일까지 슬러피를 공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프레첼 업체인 엔티엔스는 9월 24일까지 드래곤 프루트 망고 프로스트, 드래곤 프로스트 망고 프로제 레모네이드 등 다양한 음료를 25% 할인 혜택 제공합니다. 베이커리 전문점 시나본은 31일까지 시나팩을 구매하는 시나본 리워드 회원들에게 $2를 할인해 줍니다. 쉑쉑버거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쉐이크를 한 잔 사면 쉐이크를 하나로 무료로 줍니다. 어제 LA 지역에서 호텔 종사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몰려나가 치솟는 물가에 맞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LA를 포함한 대도시 주요 호텔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집결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프런트 응대, 객실 미화, 식당 유리와 설거지, 지문반 등 호텔 전면에서 핵심 업무를 맡아온 직군으로 코로나19 이후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가 치솟았으나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무른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번 파업은 특히 주요 연휴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이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작되었으며 인터컨티넨탈, JW 메리어트, 쉐라튼 등 고가 호텔 10여 곳에서 파업이 시작돼 사측과 파업 처리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은 LA 오렌지 카운티 등 60여 개의 호텔 종사자 15,000명을 대변하는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이 주도한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호텔업계 대규모 파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통금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호텔업계가 당국의 지원 등으로 점차 회복해 매출이 뛰어오른 상황에서도 정작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임금 동결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20에서 25달러에 불과한 벌이로는 서부에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매일같이 먼 거리를 출근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의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7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는 내일도 남가주 오늘처럼 맑겠고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여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2, 3도가량 내려앉아서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1도, 62도, 해안 지역은 69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4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동안 단절됐었던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대화 재개만으로도 세계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사된 현직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 당시 함께 마주 앉았던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8개월 만에 다시 만납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화 재개에 물꼬를 튼 지 3주 만에 경제 분야 차르로 불리는 옐런이 베이징을 찾는 겁니다. 财政部消息，经中美双方商定，美国财政部部长珍妮特·耶伦将于7月6号至9号访华。 주무부처 장관인 류쿤 재정부장은 물론 새로 임명된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반대 금리 정책과 최근 위안화 약세 등 환율 문제에서 거시적 소통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과 협력을 강조해온 옐런의 위상을 고려하면 리창 총리 또는 시진핑 주석과 면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 다만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옐런이 시 주석을 만날 걸로 예상되진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사실상 미중 간 첫 경제 대화인 만큼
실무에 집중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외교 안보 논리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기 위해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中美就各层级对话与交往保持着沟通。关于你提到的具体访问，建议你向主管部门来询问。 세계 경제의 대모로 꼽히는 옐런의 방중 소식에 위안화 환율이 꿈틀거렸습니다. G2가 소통을 재개했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자로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광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면서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TSMC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는 현장을 가봤더니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S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동쪽 옥수수밭들 사이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TSMC 파운드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日本一の特管現場って言われるぐらいで、めちゃくちゃスピードは速いです。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지역 경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인근 부지의 땅값이 2배 정도 뛰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胸が高鳴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はい、もうワクワクで、はい、楽しすぎますね。はい、バブルのようになってますね。 인근 식당들에도 손님들이 몰리면서 식사를 하려면 시내로 나와야 할 정도. 2年前に熊本来てて、その時はもうコロナでガラガラだと人がいなかったけど、今予約しないと入れない。 TSMC 공장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4조 엔, 우리 돈 3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마이크론 역시 일본을 차세대 D램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연구도 강화한다는 계획.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昔ちょっと前から入学当初から知ってて、その僕が入学した時はそのマイクロの工場にマイクロの近くの工場に行かしてもらって、産総研ってとこですかね。でそこでマイクロの話も。 広島大学ももっと他の留学生と交流する機会ができて私たちも勉強になるし 뜨거워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전쟁,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면서 기회죠. 우리가 좀 머뭇해버리면 기회가 남한테 가버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새 공제덕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6만 6천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1분기보다 10%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83%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급증은 가격 인하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7,500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5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모델 3는 최저 $33,0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종 가운데 벤츠나 BMW의 비슷한 고급 세단보다 더 저렴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31만 대에서 2분기 25만 4천여 대로 감소한 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올해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35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3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역별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초상정권은 지난달 28일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15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13%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16%에서 2분기에는 13.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원해서 개발한 비행 전기차가 최초로 미 당국으로부터 시험 비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타트업인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어제 자사의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특별 감항 증명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항은 비행기가 날개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비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로 주행을 비롯해 수직 이륙 능력을 갖춘 이 차종에는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차로 운행 시 약 322km, 비행 시 약 170km가량을 이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판매 가격은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감산량을 다음 달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하루 5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달에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이 8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감산 연장은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간은 추후에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사우디와 비슷한 양의 원유를 수출하는 러시아는 오는 8월부터 5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은 세계 원유 수요의 약 5%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소식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10대 소년이 숨진 뒤 시작된 프랑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스위스 등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서 유럽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마다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는 어김없이 체포됩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에선 시위 해산을 위해 최루탄까지 사용됐고 방화와 약탈이 계속되자 밤에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Il y a beaucoup de pillage ici en France, mais parce que eux ils font quoi? Ils nous tirent dessus et ils préfèrent piller pour essayer de se venger. 파리 남부 외곽 도시 라이레로즈에서는 시장 집에 시위 차량이 돌진하면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시청에서 비상 근무 중이었고 집에 있던 부인과 자녀가 대피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Physiquement, il y a juste une petite qui est tombée, donc qui s'est fendue l'arcade, c'était impressionnant parce que beaucoup de sang quand on les a récupérés. Mais c'est surtout le 지난달 27일 17살 소년 나엘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이후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시위 가담자가 체포됐습니다. 2005년 프랑스 대폭동 당시 체포자 수 2,800여 명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스위스 로잔과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폭력 시위와 방화가 일어나 유럽 각국은 시위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국빈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시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무장 반란 사태를 겪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12일 말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의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촉이 잔뜩 굳은 얼굴로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지난달 28일 반란 사태 이후 첫 현장 행보에서는 마중 나온 군중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는 이 이례적인 장면을 근거로 푸틴이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권 통치자,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핵심 측근의 무장 반란에도 푸틴은 여전히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12일 만에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습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점령한 우크라 동부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한 병력 지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연일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Нашими ракетами був затоплений російський флагман, і це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принизливо для Кремля, що вони й досі бояться оприлюднювати всі деталі цієї втрати. Потужна участь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их сил в спільній операції. 측근의 배신에도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푸틴 대통령. 더는 밀릴 수 없는 우크라이나.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된 6월 30일부터 LA 국제공항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든 병물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병물 판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LAX를 관할하는 LA 공항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 제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LAX 터미널 내 식당과 카페 그리고 자판기 등에서는 일회용 병물이 모두 치워졌고 물을 사려는 여행객들은 대신 유리병이나 재사용 알루미늄 병에 든 물을 살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 밀어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불법 이민자 42명을 버스에 태워 LA로 이송했던 텍사스주가 지난 주말 또 다른 41명을 태운 두 번째 버스를 보냈습니다. LA 시장실은 지난 1일 낮 12시 40분경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텍사스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는 모두 41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이 불법 이민자로 최근 텍사스 국경 순찰대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정 대입 우대 위헌을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가가 소수인정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주의 주민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부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성인 93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의 응답자들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인 응답자들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습니다.
대학 입학 시 인종별 영향과 관련해 백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9%가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해당 답변은 흑인 학생의 경우 36%,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 3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이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은 22%였으며 아시아계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답변에게는 백인 학생이 67%와 비슷한 65%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는 이념 평양적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대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응답이 33%에 그친 반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3%에 달한 것입니다. 해당 비율은 이 업체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 44%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진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 소원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받은 어퍼머티브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위헌 결정을 비판하며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크게 어긋나지도 하면서도 대학 구성원 사이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2019년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를 관장하는 대학위원회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 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는데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 경제적 차별 척도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점에서 99점으로 등급을 매기며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 및 면접 점수 등 종합적인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주의 50개 주 가운데 가주를 비롯해 미시건,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 9개 주는 이미 공립대에서 소수 인종 우대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주에서는 이미 계층 간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의과대학협회 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자녀는 다른 또래보다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경평가를 도입한 UC 데이비스의 경우 의대 입학생의 84%가량이 불리한 환경에서 진학했으며 전체 42%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역경평가를 도입한 이후 소수인종 등 대표성이 낮은 그룹의 출신의 의대생의 비율은 10.7%에서 15.3%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학생은 4.6%에서 14.5%로 뛰었습니다. 반면 입학생들의 의과대학원 입학시험 MCAT의 평균 점수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역경 점수가 시험 성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요소를 대입평가 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 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으로서도 사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퓨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주의 주민들 절반이 어포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3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 등이 해당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으로 스포츠 소식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영입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연휴고 그래서 아마 많이들 LA 밖으로 나가셨겠죠. 아무튼 그러나 신나는 소식들이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홈런 10개의 고지를 밟았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김하성은 어제 신시내티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안타가 홈런이 되니까 득점까지 올렸다는 얘기죠. 타점에서. 그리고 김하성은 지난 시즌 11개의 홈런을 기록했지만 이 상태로 나간다면 시즌 20개 가까운 홈런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김하성이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작년 시즌에는 뭐 초반이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그 힘차고 빠른 공에 적응이 덜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나름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르고 힘이 들어간 투구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김하성으로서는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하지만 팀이 3대4로 패하면서 빛이 발했는데 지금 뭐 아무튼 샌디에고는 38승 46패밖에 못 올리고 있어서 그 지금 서부지구 4위고요. 다저스가 46승 37패 2위, 샌프란이 한 게임 차이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이아몬드백스가 50승 35패 이런 상태로 지금 서부지구가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야구 소식하면은 그 만화 같은 선수의 주인공 오타니 쇼헤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6월 한 달에만 15개의 홈런을 때렸고요. 투수로서도 2승 2패 평균 자책점 3.16으로 아주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6시 40분 김하성과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 오늘부터니까요. 일단 그 3번을 그 샌디에고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김하성과 어느 경기에서든 부딪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인 팬들이 굉장히 설레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축구 얘기로 넘어갈게요. 축구 얘기는요. 슛돌이라고 뭐 소문이 나 있죠. 이렇게 별명이 이강인 선수 스페인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한국 돈 317억 원의 파리 상제르맹으로 이적이 확정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강인으로서는 일단은 또 명예와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아무쪼록 파리에서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21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17세 이하 아시안 월드컵 결승전에서 한국이 3대0으로 일본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뭐 뒷이야기겠습니다만 태국 주심이 일단 전반전에 고정현을 퇴장시키면서 10대1로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열세였죠. 그래서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아주 기분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골프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거침없는 플레이로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리키 파블러가요. 사실 4년 5개월 동안 우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막내린 로켓 몰기리 클래식에서요. 4라운드 합계 264타로 캐나다 애덤 헤드윈과 일본계 미국인 모리카와가 연장전 펼쳤는데요. 연장 첫 홀에서 결국 버디를 잡아내면서 강하게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니키 파울러는 통산 6번째 우승에 성공했고요. 골프 팬들이 그의 모습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자를 이렇게 약간 책을 좀 희한하게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그 유행이 남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선수들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니키 파울러가 통산 6번째 우승에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LPGA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메이저 대회인 78회 US 여자 오픈이 그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아마 골프장 가면 페블비치 모자 쓴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불이라는 고액이 걸려 있고요. 박세리 우승 이후 전인지를 비롯해서 9번이나 한국 선수들이 US 오픈에 우승한 기록이 있어서 많은 팬들이 골프 팬들의 골프 선수들이 승전보를 기대를 한다고 그래요. 지은이, 유선은,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식스, 김아린 등 6명의 US 여자 챔피언 했던 선수죠. 그런 선수들이 정상 탈환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요. 마지막으로 탁구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탁구 소식인데요. 한인도 즐기는 탁구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경기에서 신유빈과 기화 선수 전지희가 중국을 누르고 우승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스포츠 소식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커뮤니티 보행자 안전과 또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코리아타운 워커 오딧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실사는 남가주 정부연합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KYCC 직원들과 한인타운 주민들이 함께 타운을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실제 한인타운 내 보행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까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돼야 할 점들을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워커오디 현장 실사는 7월 중에 8일, 22일, 29일까지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8일은 오전 10시 오가와 버질 애비뉴를 출발해서 샌마리노와 하버드 블루버드까지 도보를 비롯한 4시 버스로 이동하고 점검에 걸리는 시간은 총 20여 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2일에 진행되는 현장 실사는 오전 10시 팔가와 웨스턴 애비뉴를 출발해 피코와 맨로 애비뉴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29일은 역시 오전 10시 산마리노와 또 아이롤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집결해서 사가와 카탈리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타운 내 교통안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타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면서 주최 측은 참여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더 나은 한인타운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KYCC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출국 금지 그리고 잘못된 억울한 구금 등을 이유로 해서 미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국무부의 여행 조언은 특정 사건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 5월 78살의 미국 시민권자가 스파이 행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주 중국 이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위협적 법 집행을 담은 전면적인 대외관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적용의 방처법을 승인해서 외국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외국인 비판자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사무실을 급습 수색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여행 조언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미국 시민과 또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 등 자의적으로 현지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여기에는 법에 따른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가 결여돼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영사관 서비스 접근이 안 된 채 자신의 추정 범위 범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넓은 범위의 각종 문서나 데이터, 통계, 물품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해서 외국인들을 간첩 행위로 구금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개인들로 하여금 중국 정부의 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면서 가족 일원을 외국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또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개인 간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여행 자문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여행 중지 고력 조언이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